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몸속에 이 골조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몸속에 있습니다. 몸 자체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분들은 움직임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골조를 치게 되면은 나무를 사용하죠. 목조주택입니다. 나무를 사용하는데 이 목조주택에서 이제 나무를 사용하는데 이 나무를 이제 뭐를 쓰느냐 이제 그런 개념부터 먼저 아시고 이제 그래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제 저희들이 뭐를 쓰느냐면은 SPF 2등급을 쓰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SPF 뭐고 합니다. SPF는 그냥 나무 이름의 그 앞에 약자입니다. 스프러스는 가온비나무고, 가온비나무고, 저도 가온비나무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소나무 깔아입니다. 그래서 뭐 SPF, 파인, 뭐 소나무, 피어, 그다음에 전나무, 뭐 이런 개념인데 다 소나무 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들어오는 거는 북미 쪽과 캐나다 쪽에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을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나무들은. 그런데 이제 목조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이 목조주택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미국식 목조주택이에요. 목조주택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옥도 있고, 미국식 목조주택도 있고, 중목구조도 있고, 팀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 미국식 목조주택이에요. 미국식 목조주택인데 이제 요 지금 현재 요 골조의 모습을 보시다시피 이게 골조가 굉장히 이제 투바이를 잘라서 이제 건조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목조를 이제 미국 애들을 보시면은 이 건축 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국민들의 그 정신 문화가 보여요. 건축 속에. 우리 한옥을 보면은 한옥 속에 우리 조상들의 그 꾸준함과 예술성이 보입니다. 집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국민성이. 이 미국식 목조주택 속에는 뭐가 있냐? 합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합리성과 기능성을 중요시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게 집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 생명을 중요시해줍니다. 그게 어디냐? 인슐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집 속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를 보면은 걔들의 그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존중하는 그 자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식 목조주택 속에는 저는 이 미국식 목조주택 속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합리성이 저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한옥 같은 경우에는 예술성으로 건축물의 예술성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 한옥을 따라올 수 있는 건축물은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예술적이에요. 그리고 자연미가 넘치고 또 그 속에는 또 우리 그 한옥을 보면 어떠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석가래가 걸리는 부분이에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석가래를 걸기 위해서 벽 위에 이제 돼 있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한옥에서는 석가래 걸리는 부분을 도리라 그래요. 그 도리가 집이 이제 길잖아요, 그렇죠? 도리가 여기서 한 개로 못 넣는단 말이죠. 도리가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도리가 치지는 거죠. 그 위에 석가래가 올라가는데 그 도리마저도 어떻게 되냐면 원구와 말구를 따집니다. 원구는 뭐냐면 뿌리 부분이에요. 말구는 저 위에 이제 꼭대기 부분이죠. 원구와 말구를 따져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러냐면은 원구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말구가 이쪽으로 와요. 그리고 반대편 이쪽에서도 원구가 이쪽에 있고 말구가 이쪽으로 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집 속으로 기운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한옥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옥에는 모든 기운을 안으로 모읍니다. 집 속으로. 참 그런 단순한 그 속에서도 또 뭐가 있냐면은 한옥에서는 또 뭘 따지냐면 제일 많이 따지는 게 등과 배입니다. 등과 배. 나무에서 무슨 등과 배가 있느냐? 등과 배가 있어요. 그 자라는 남쪽으로 자라는 부분이 있고 북쪽이 있죠. 그렇죠? 나이테를 보면은 촘촘한 곳이 있고 같은 나무라도 보면은 그 나이테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등과 배를 구분해가지고 이 나무가 앞으로 어디가 단단하고 어디가 무른지 그걸 판단해서
등과 배를 구분해가지고 하중을 위해서 하중은 기와죠. 기와를 올리기 전에 위에 또 흙을 올리죠. 그래서 그 무거운 걸 지탱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걸 지탱할 수 있는 방향이 등이 좋은지 배가 좋은지 그걸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그겁니다. 그만큼 한옥 속에는 그 우리 선조들의 그 자연 자체를 갖다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우지감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에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한옥이다 보니까 그 속의 기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술성은 세계 최고지만 기능성은 제가 볼 때는 10점도 못 줍니다. 그만큼 기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미국식 목조주택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옥은 예술품으로 봐야지 우리 주택으로 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실이나 사찰이나 이런 곳에는 한옥이 들어가는 게 너무나 좋죠. 근데 이제 우리 주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기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국식 목조주택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옥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운들을 다 모아요. 다 모으면 집안의 기운이 너무 꽉 차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서 빼주느냐? 박공이라 그러죠. 미국식 목조주택에서는 플라이 레프트인데 바깥에 이제 떠 있다고 오늘 벽에 붙여져 있는 게 플라이 레프트 이 석가래에 박공이라 그러죠. 우리 재료보면 그 박공만큼은 반대로 보입니다. 기운이 다 모여가 여기서 밖에서 빼주는 거죠. 그렇게 한옥에는 그런 의미들이 숨어 있어요. 집 속에는. 한옥 속에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식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건조목을 쓰게 되죠. 한옥은 뭐죠? 생목이죠. 왜? 한옥은 건조를 시키려면 건조 비용 자체가 나무값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큰 나무를 갖다가 건조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미국과 캐나다 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옥은 이 나무들을 모아가지고 한쪽으로 몰쳐요, 그죠? 기둥을 세우죠. 기둥을 세워버립니다. 이 나무들을 모아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위에 도리를 걸고 석가리 굵은 놈을 걸고 위에 용마루를 걸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미국식 목조주택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하냐면 그렇게 하면 큰 놈을 해놔보니까 나무라는 놈은 수축 편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마르면서 수분 함량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변형도 심해요. 그 절에 가보시면은 제일 많이 느끼시는 게 사찰에 가보시면은 문이나 이런 데 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틈이. 심지어 나무들이 갈라져가지고 막 손 쑥쑥 들어가는 것도 있죠. 가보면 몇백 년 된 건물들은. 그래서 변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냐면 깔끔한 걸 좋아하죠. 그래서 변형이 될 수 있으면 없애야 된다. 그래서 나무를 전부 이렇게 켜서 말리면은 건조 비용도 저렴하고 빨리 말릴 수가 있습니다. 기둥들을 전부 쪼개서 이렇게 이제 벽 속에 나눠서 집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탱하는 그 압축력이라고 해요. 위에서 밑으로 밀어는 그 압축력을 버티는 거는 같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게 중간중간 들어가 있으면 더 튼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은 이런 예를 들어 멀리서 보면 이래요. 색깔을. 그러면 멀리서 보시는 분들은 뭐라 하냐? 아니 저놈들은 저거 다루기 가지고 지고 있네. 이렇게 합니다. 멀리서 봤을 때. 가까이 가봤을 때는 이 색깔의 이면을 못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투바이어로 가장 저렴하게 건조시킬 수 있는 그 두께로 켜서 그래서 이제 건조를 시켜가지고 건조는 얼마까지? 함수율 14% 이하가 되거든요. 공기 중에 있는 수분보다 더 떨어뜨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가 변형이 안 되도록 변형이 전혀 안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최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식 목조주택은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지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이제 바닥을 이렇게 이제 플레이트를 깔아요. 밑에 바닥에 플레이트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기둥 대신에 기둥을 나눠서 세워놓은 스터드라고 해요. 스터드를 이렇게 쭉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을 다 짭니다. 밑에서 짜서 세워가지고 벽을 다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네모나게 되고 가는 곳마다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위에
제가 벌려서 보여드릴게요. 확대를 시켜가지고 요 윗부분을 보겠습니다. 윗부분 같은 경우는 벽을 짤 때는 여기까지 짭니다. 그죠? 한 칸으로 해가지고 전부 못을 갖다가 밑에서 박고 위에서 박아가지고 벽을 세우는데 밑에도 세우기 전에 플레이트라 그러죠. 바닥에 까는 거를 보고 플레이트를 한 단을 깔아요. 한 단을 깔기 전에 맨 밑에 까는 거는 뭐냐면 머드실을 까는데 머드실은 방부목을 까게 되죠. 예, 세면하고 바로 이제 접합되니까 그 부분에 습기도 찰 수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방부목을 깔아서 오랫동안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맨 밑단은 방부목을 깔고 그 위에 플레이트를 깔 때는 이제 그때부터 구조목이 들어가죠. 그 구조목이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이 벽을 이제 짜서 세우면 밑에는 세 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이제 이렇게 벽을 짤 때 여기까지 한 단이고 그 위에 더블 플레이트를 다시 또 깔아요. 그래야만이 이제 지탱을 할 수가 있죠. 같이 이제 벽끼리 또 물어주고. 그래서 이 플레이트는 서로 깔리게 됩니다. 항상 깔려야만이 이 벽과 이 벽은 이 벽이 이제 짧게 왔어요, 그렇죠? 짧게 왔으면은 얘벽은 길게 갔잖아요. 그럼 다음 플레이트는 위에는 여기도 보면은 밑에 거는 길게 갖고 위에는 잘려 있죠. 자세히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그죠? 네, 이렇게 잘려 있는 게. 그래서 서로 벽을 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집을 다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요 위에 이걸 이제 장선이라고 해요. 장선. 영어로 조이스트라고 했죠. 이 조이스트를 이렇게 깔게 돼요. 이 조이스트를 까는 이유는 뭐냐면 벽과 벽이 안 벌어지게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천정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천정 제일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죠. 된조라고 된조. 천정 된조를 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 조이스트를 깔아가지고 이제 밑에서 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이 너무 높다. 그래서 밑에 부분을 따로 또 만들 수도 있겠죠. 만들 수도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이스트를 걸어요.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제 벽과 벽이 벌어지는 걸 잡아주죠. 얘가. 그리고 이제 이 석가래가 이제 이렇게 걸리게 되죠. 이 석가래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석가래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석가래들이 전부 다 보면은 이 석가래는 항상 이 저 밑에 스터드 이 기둥 위에 서 있는 게 기본입니다. 이 석가래. 왜냐면은 이게 이제 뭐 중간에 가면 안 되나요? 중간에 가도 됩니다. 뭐 안 될 게 뭐겠습니까?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은 밑에 압축력을 받는 이 기본 스터드 위에다 석가래가 와줘야 그 하중을 받았을 때 스터드가 그대로 같이 받쳐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골조를 보실 때는 이렇게 하지만은 이 골조 자체는 얇고 만약에 여기에 별다른 그 마감이 안 들어가고 뭐 그냥 여기다 그냥 외부 마감 간단한 걸 뭐 치고 친다든지 이러면은 이 집은 굉장히 약한 집이 돼요. 근데 바깥에 뭘 칩니까? OSB라는 합판을 치게 되죠. 11.1mm OSB 합판을 치게 되죠. OSB 합판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나라의 합판들은 어떤 역할을, 내장재 합판들은 칸막이용입니다. 벽을 막아줘서 나눠주는 역할이지만 미국식 목조주택에 들어가는 OSB 합판이라는 이놈은 칸막이용이 아니고 구조재입니다. 구조재. 얘가 이제 전부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 얇다 보니까 위에서 압축력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누르면 얘가 뭘로 가냐면 전단적으로 변해요. 45도 각도로. 그래서 얘가 어떠냐면 덜렁덜렁해집니다. 그럼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OSB는 얘들하고 전부 모서리를 하나하나씩 다 박아가지고 이 합판이 여기 붙음으로 해서 45도로 각도로 오는 이 전단력, 집이 옆으로 쓰러진다든지 이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 그 전단력을 갖다가 잡아줄 수 있는 게 OSB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에 의해서는 역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힘의 원리 중에서 가장 취약한 힘이 뭐냐면은 전단력 45도로 오는 각도의 힘입니다. 그 각도의 힘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검도를 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집단을 뺄 때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벽이 수평벽입니다. 가장 쉬운 게 뭐죠? 45도 쳐올리거나 위로 쳐올리거나 밑에 쳐내리죠.
이 전단력이 왜냐하면은 어떤 견딜 수 있는 힘을 갖다가 가장 약하게 하는 힘이 전단력이에요. 45도로. 그래서 이 집을 갖다가 옆으로 밀었을 때는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45도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찌그러지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그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5도로 가는 전단력을 잡아줄 수 있는 게 OSB 합판입니다. OSB 합판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OSB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들어오죠. 미국산이 들어오고, 캐나다산이 들어오고, 중국산이 들어오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장에 가보면은 중국산을 쓰고 있어요. OSB를.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걸만큼은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집을 지으면서. 요거는 뭐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헷갈리는 게 있지만은, 변화 없이 지켜나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OSB 같은 이런 자재예요, 자재. 그건 꼭 지켜줘야 됩니다. 캐나다산과 미국산 같은 경우는 얘들이 자기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집을 지어오면서 여기 이 집의 그 역학적인 그 힘을 견뎌낼 수 있도록 압축을 시켜서 만들어낸 게 OSB 합판입니다. 그 두께여야 이 집을 잡아준다고 판단한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건데 중국산 같은 경우는 총질을 달라요. 총을 쏴보면 틀립니다. 몸머리가 푹푹 들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힘없는 놈을 집을 잡고, 그렇게 힘이 없는 놈이 집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OSB 합판만큼은 정품을 써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아는 사람들 같으면은 절대 그런 걸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전단력을 잡아주는 역할은 이제 전부 다들 이렇게 볼을 세워놓고 OSB 합판이 잡아줘요. OSB 합판이 잡아주고 이제 나머지 이제 여기에서 플레이트에 이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석가래에 가면은 석가래에 가다 보면은 아까 이제 제가 우리나라의 박공 부분이죠. 그죠? 처마 밖으로 삐져나가서 그래서 이제 이 박공 부분에서 이제 레프터가 이제 떠 있는데 얘가 밖에 나가야만이 그 지붕이 처마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공중에 붕 띄어가지고 여 위에 있는 이 우리나라의 한국에서 용마루라 그러죠. 이거는 미국 현목조직에서 리치라고 해요. 이 리치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여 밑에 있는 이 페이샤 부분하고 두 군데서만 잡고 있으면은 얘가 공중에 붕 떠 있다 보니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요 가운데 있는 석가래와 마지막에 있는 석가래와 안에 있는 석가래에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제 바깥에 있는 석가래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플라이 레프트고 요 잡아주는 놈을 보고 이제 룩아웃인데 밖으로 나가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레더라고 그러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사다리 모양이죠, 그죠? 레더가 사다리잖아요. 그래서 레더라고 그러기도 해요. 이제 뭐 약식으로 편하기 좋은 대로 불러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창문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창문을 볼게요. 창문을 보고 박대를 해서 창문 같은 경우가 이제 오픈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위에서 누르는 그 압축력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보이죠? 여기 두 장이에요. 옆에가 이쪽에는 두 장이고 여기는 세 장이 붙어 있는 거죠. 스터드가 기본적으로 옆에 하나 붙어야 되고 창을 여기 위에서 이제 내려오는 압축력을 견디려면 여기 헤드를 튼튼하게 짜줘야 됩니다. 얘를. 그래서 여기는 다 투바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 10치각이나 뭐 8치각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떼주면 되지만은 얘들은 건조목은 전부 투바이로 나오다 보니까 대신에 이 스터드는 기본이 이제 2x6를 써서 만들어요. 2x4를 쓰기도 하고 6를 쓰기도 하는데 외벽은 6를 써줘야 되고 내벽은 4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6가 아니고 10 정도를 써주면 굉장히 두껍죠. 그런
역학적으로 봤을 때 이 나무의 두께도 중요하지만 이 두께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서 있을 때는 압축력에서 견디는 것은 이 넓이에요. 이 넓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넓이를 갖다가 식수로 썼을 때 하고 에이스로 썼을 때 하고 테드로 하고 썼을 때는 조금씩 늘으면 뭐 비율만큼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그 곱하기 한 3 정도의 힘을 발휘한답니다. 서 있을 때는. 그래서 조금만 더 두꺼운 놈을 써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압축력을 견딜 수 있는 그 응력이라 해요. 견딜 수 있는 힘을 보고 응력이 그렇게 강해진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최하 A 정도는 써야 되고요. 헤드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아무데나 막 두꺼운 걸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집을 짓는 분들은 항상 여기에서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 이 거리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이 거리는 뭐냐면 이걸 보고 지간거리라고 해요. 지간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식 목조주택을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서 들어가면 미국 쪽에서는 이 지간거리에 걸맞는 데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간거리 폭가 나옵니다. 거리가 얼마일 때는 얼마의 나무를 두꺼운 나무를 써줘야 폭이 넓은 A스를 써주느냐 10을 쓰느냐 그 거리에 따라서 지간거리표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걔들은 데이터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헤더 같은 경우는 집이니까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거의 10 정도를 써주면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10 정도로 써주면은 웬만한 거리에서 뭐 한 8피트, 2,400 정도 거리까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헤드를 써서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여기서 버티는 거죠. 그러면은 요 헤드를 버티기 위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요 중간에 여기 들어가 있죠. 얘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걸 받쳤거든요. 얘들 이렇게. 얘가. 그런데 압축력을 견디는 거는 조금만 어느 정도의 나무의 사이즈만 돼도 충분히 견딘답니다. 이게 압축력을. 왜냐하면 나무가 서 있을 때는 힘을 굉장히 강한 힘을 받아요. 누웠을 때는 누르는 힘에서는 굉장히 약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트리머라고 해요. 창문 위에 헤드를 받쳐주는 걸 갖다가 이 트리머가 이 헤드를 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리머 옆에는 항상 이렇게 스터드가 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얘들이 자기들끼리 또 물리죠. 못을 쳐서 물리게 되면은 얘들끼리 굉장히 또 힘이 압축력을 더 증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은 어차피 창만 버티면 됩니다. 밑에는 창의 무게만. 그래서 밑에는 이렇게 C를 갖다 한 장만 깔아놓고 뭐하다 이거죠. 예, 16인치 간격으로 스터드가 다 가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더 부분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헤더 부분은 창문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개구부라 그러거든요. 뚫려 있는 부분이죠. 창문이나 문 위에는 저 헤더가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이 친구들이 이제 이걸 만들어내는 걸 보면 참 이게 좋은 게 부족하면 말란 놈을 몇 장을 더 떼가지고 강하게 만들고 나무의 장점이 그거예요. 공사를 해보면 다른 재료들은 뭘 절단하기도 그리 용이하지가 않고 나무는 절단하기도 굉장히 용이하면서도 잘못됐을 때 또 수정하기도 굉장히 좋은 게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의 장점이 목조주택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더 같은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위에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요. 계곡 바닥 위에. 그래서 이제 그 하중을 견뎌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있는 이제 용마루죠, 리치. 이 리치 같은 경우는 석가래를 이제 예를 들어 옆으로 약간 돌려서 또 조금 키워서 설명해 드릴게요. 또 이제 석가래가 예를 들어서 2xA를 썼습니다. 석가래를 2xA를 썼으면은 요 리치 부분 있죠. 이 리치는 뭐를 써야 되겠어요? 같은 A를 쓰면 어떻게 돼요? 작죠? 왜? 이건 B까지 작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 직선거리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한 치수 큰 걸 써야 됩니다. 항상 리치는. 그래야 이 석가래를 갖다가 꽉 물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석가래를 A수를 쓰면은 리치는 10을 써야 되고, 석가래를 갖다가 6를 쓰면 리치는 A수를 써야 되고, 한 치수 큰 걸 써야 되겠죠. 그래야 또 이 리치가 또 힘있게 또 석가래를 다 잡아주는 거고. 대략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그걸 하고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저거 한번 보는데 여기가 홀이지죠, 홀.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홀이 지는 부분이 벨리라 그러죠. 영어로 벨리 계곡이죠. 계곡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물이 여기서 내려오고 여기서 내려오면 여기가 계곡이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벨리에 들어가는 이제 석가래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석가래라든지 왜냐하면 전부 경사각이잖아요. 그렇죠? 경사각이 되다 보니까 이 길이들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국식 목조주택은 역학을 생각해서 구조를 만들어 놨고, 첫째. 두 번째는 시공에 있어서는 모든 게 삼각 함수에 준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직선이잖아요. 우리 한옥은 곡선이 꽤 많죠. 처마 자체가 곡선이죠. 한옥은 처마가 이렇게 길어 있잖아요. 곡선이잖아요. 이 처마의 곡선이 어떻게 있냐면은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옥에서는 석가래를 보시면은 저는 그 원리를 보고서 되게 놀랐어요. 한옥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이렇게 용마루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추녀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휘죠, 그죠? 이렇게 지금 휘잖아요, 한옥이. 이걸 그때 휘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외국의 건축가들이 오면 우리나라의 한옥을 보고 제일 놀라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음으로 휘게 만드냐? 지금 석가래가 쭉쭉 내려와 있는데 기가 막힌 생각이라 이거지. 이걸 보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하느냐면은 석가래에는 다 번호를 매겨요. 중간에 이렇게 석가래가 들어가죠, 그죠? 영번이 한가운데. 석가래는 전부 다 어때요? 나무는 다 휘어 있죠. 처음 일직선이 이제 안 깎은 나무, 석가래는 그냥 둥근 나무잖아요, 그죠? 둥근 나무를 갖다가 전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은 한쪽에다가 이걸 딱 평면대가 있으면은 눌러놔요. 누르고 이쪽에다가 높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그리고 이 석가래를 여기다 딱 갖다 대.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보고 건드리는 거예요. 딱 꽂은 놈은 0이에요. 거기서 올라가는 놈은 얼마, 올라가는 놈은 얼마. 이렇게 나이를 매긴다, 석가래. 그래서 쭉 꽂은 놈은 여기 와요. 두 번째 약간 휘은 놈은 두 번째가 양쪽에. 조금 더 흰 놈은 더 가, 더 많이 흰 놈은 이리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처마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이런 아주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한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저쪽에 이제 미국식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전부 지붕 자체가 전부 각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집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집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면은 좀 단순하게 봤을 때 이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삼각형을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각도를 하다. 그런데 뭐든지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은 삼각함수에 대비를 집어넣어서 대비를 해서 하면 모든 게 구해져요. 그럼 뭐냐면 직각으로 만들면 돼요. 수직으로 내려버려. 이거는 수평이죠, 항상. 집은 항상 수평으로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내려오면.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직각이 되죠. 그럼 여기 가운데를 이제 여기서 이제 확대를 해서 들어가면 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용마루가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지금. 속에 들어가는 골조는. 이게 릿지죠. 그죠? 릿지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릿지 옆에 석가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벽은 외관에서 봤을 때는 처마가 이렇게 해서 내가 페이샤가 여기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은, 그죠?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은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떠냐면은 얘가 벽은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이 벽은. 벽은 여기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석가래를 받치고 있죠. 이 벽이. 그래서 이 석가래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거리만 알면은 석가래의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빗각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집어넣어서도 되고, 이제 가장 간단하게 활용하는 게 이제 공학용 계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저게 있습니다. 빌더 계산기가 따로 있어요. 이 빌더는 목조주택을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공학용 계산기보다 더 목조주택이 편리하다고 만들어놨어요. 그놈은 어떠냐면은 각도 집어넣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집어넣고 각도 집어넣고 여기 거리 집어넣어가지고 석가래를 탁 누르면 석가래 길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힐석가래 같은 경우 위에서 봤을 때입니다. 자, 지붕
벽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위에서 봤을 때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박공지붕은 천마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박공지붕보다는 힙지붕이 많아요. 모임지붕이라 그러죠. 지붕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미국은 이런 게 많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쪽에.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마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 석가래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굉장히 조금 한 수 위입니다. 삼각함수를 2번 대비를 해야 이 석가래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런을 대비하고 지금 각도를 딱 집어넣고 힙 레프트를 탁 누르면은 이 길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계산기가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미국은 사실은 이 계산 능력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떨어집니다. 일반인들이 수준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산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미국은 계산기 없으면 암산이 안 됩니다. 걔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암산하는 것부터 배우죠. 그래서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기계에 의존을 하는데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산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더 계산기는 따로 이제 만약에 쓰시려고 하면 사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래도 골조에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집이 어떻게 계산이 돼서 색깔을 저렇게 만들어내나. 그래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석가래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밑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집 밑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벽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건 조이 서터가 걸리고 그러면 석가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는 석가래 이 벽 위에 버드마우스라고 하는 거고 걸침턱이라고 우리나라 말은 걸침턱입니다. 벽 위에 걸쳐집니다. 이 턱이 있어야 벽에 딱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석가래가. 그리고 얘도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도 버드마우스 이제 말 그대로 새 주둥이처럼 이렇게 궤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버드마우스라고 하는데 이제 걸침턱이에요. 걸침턱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갖다가 자 4m라고 칩시다. 그죠? 4m일 때 이 석가래 길이를 구해봐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4천이면은 자 중심선을 생각합니다. 그죠? 자, 왜냐하면 한 개는 아셔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집에 대해서.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앉아서 계산기로 다 끝납니다. 미국 공부할 때는. 그러면 중심선이 얼마예요? 2천이죠. 그죠? 2천. 2천인데 실제로 오는 석가래는 뭐죠? 이 리치의 두께보다는 짧죠. 요만큼의 중심에서 요만큼 짧아요. 실제 석가래는. 요걸 빼줘야 됩니다. 빼줘야 진짜 삼각형은 여기서부터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으면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길이에요. 그리고 처마대로 또 길이가 처마를 어떤 사람은 처마를 많이 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빼는 사람은 이걸 따로 보여줘야 돼요. 요거만 구할 줄 알면 여기가 똑같은 각도로 오니까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요 리치의 두께가 38mm예요. 그러면 이 전체 런에서 38mm를 빼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중심에서 2천에서 얼마? 19mm 빼도 되고 그죠? 똑같습니다. 1배나 1배나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4천 만약에 800이었다 하면 4,800이다 4,000이다 거기에서 마이너스 리치 두께를 하면 되죠. 그죠? 38을 딱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딱 하면은 38을 여기서 이제 38인데 우리는 계산하기 귀찮아서 그냥 40으로 해버립니다. 40으로 간단하니까. 그러면 3,980에 60이 되죠. 그죠? 40을 빼면은. 얘를 절반을 나눠야 되죠. 그죠? 그래야 여기까지 올 거 아니에요. 절반을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얼마 되죠? 2,000에서 20을 뺐으니까 1,980이잖아요. 그죠? 1,980이 이 직선 거리는 그 거리가 느껴지냐?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까지 거리예요. 왜? 삼각형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형성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그래 구하면 돼요. 수평으로 얼마를 뺄 것인가 말이면 그럼 끝납니다. 그러면 계산 다 된 거예요. 얘는. 그러면 석가래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고, 그죠? A를 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B를 구해가지고
두 놈을 더해버리면은 뭐가 됩니까? C가 나오면 얘가 색깔의 총 길이고 버드마우스까지 길이는 A. 버드마우스 끝선 있잖아, 그죠? 여기까지 거리는 벽 끝이라 하고 만나는 부분이 A란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계산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여기까지 공학용 계산기를 이제 제일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기 쉬우니까, 그죠? 공학용 계산기를 보시면은 공학용 계산기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옵니다, 그죠? 탄젠트 3개가 다 나와야 어디든지. 그러면은 자, 일반적으로 공학용 계산기 한 10,000원 주고 하기 사오든지 뭐 해서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아까 나왔는 게 1980이죠. 1980 나누기 코사인, 코사인은 B각이니까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각이. 그러면 나누기 코사인 각도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각도 30도. 30도 이렇게 딱 때려주면은 딱 치면 석갈의 길이가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밑에 직선으로 얼마 뺄래? 400. 그러면은 400 나누기 얼마야? 코사인 25도든 30도든 각도를 하고 싶은 각도를 때리면은 뭐가 나와요? 꼬리 길이가 나옵니다. 거기다 마우스 클릭했어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합하면은 플러스가 는 하면은 얼마? 이게 총 석갈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석갈의 길이가 보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올라가서 벽 위에 가가지고 자 저쪽이 잘 걸어서 여기까지 당겨가지고 계산기 그 자리에 뚱뚱뚱 몇 방 때리면은 석갈의 길이 바로 나옵니다. 몇 초 만에. 그리고 이제 자 높이를 구하고 싶다. 이 석가래에서 이 석가래 리치까지 벽에서 리치까지 거리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이건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탄젠트 관계예요. 높이 관계는 탄젠트. 그러면 이 런에서 이 높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만큼 높이를 더하면 되니까 똑같은 리치예요. 그러면 벽에서 리치까지의 높이입니다. 그 높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아까 1980이었죠?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길이는. 1980 높이는 뭐? 빗변은 석가래는 나누기 높이는 뭐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뭐? 탄젠트 관계라 그랬죠? 탄젠트 각도 30도 했죠? 30도는 하면 A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는 이 석가래를 뭘로 했냐에 달라요. 이 석가래를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 석가래의 직선 거리를 아는데 A시냐 C냐? 만약에 A수로 했다 하면 180 한 5 정도 나오거든요. A시 185로 계산하면 됩니다. 185 곱하기 이 높이는 B각이잖아요. 그죠? 이 30도에 대한 B각이니까 탄젠트 30으로 하면은 B가 나옵니다. 왜 둘을 더하면은 이 벽에서 이 벽 위에 이 선에서 여기까지 높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높이는 항상 계산할 때 한번 차원을 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집을 짓는 거 보면 간단한 삼각함수 몇 가지만 하면 집을 다 지을 수가 있어요. 계산 앉아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그래서 미국 애들의 그런 합리성에서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한옥을 배우러 가면은 한옥학교에 한옥을 배우러 가잖아요. 이론이 없습니다. 왜 이론이 없느냐?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하는 말이냐? 그러면 학교 그 교수님들이 뭐라 하지 않는가? 끌 가고 왔습니다. 일주일 내에 끌 가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한옥은 이론이 없어요. 이론이 없고 모든 게 경험에 바탕으로. 미국식 목주주택은 이 계산이 안 되면 빌더는 될 수 있어요. 빌더는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마스터 빌더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마스터 빌더는 자기가 앉아서 모든 집을 갖다가 마스터 했대 말이지. 마스터 빌더가 팀장이죠. 팀장의 길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계산법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2층 집이에요. 자, 1층 집이 이렇게 1층 건물이 있고 2층 위에 방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경우에 집을 짓다 보면은 지붕을 하다 보면 어떤 다니시면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붕이 이렇게 한 지붕으로 내려온 집 봤죠? 2층에서 1층까지. 이렇게 처마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이런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러니
자, 아까처럼 4천이다. 그리고 여기도 런이 4천이면 4천일 수도 있고, 뭐 5천일 수도 있고, 6천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집집이 나라는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4,500 정도가 되는 칩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석가래가 한 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몇 도로 해야 이 지붕이 만나지느냐, 이 밑에 하고. 이거를 갖다가 하라고 해놨더니만은 팀장이 올라가가지고 여기 올라가가지고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 실을 긴 넣고 여 밑에 내려가 실 잡고 저 밑에 중국 빌드한테 실 잡고 있으라 하고 밑에 스퀘어로 돼가지고 이제 각도 보는 그 자가 있어요. 스퀘어로 돼가지고 실을 킨 가가지고 자, 그 돼 있나 이렇게 들어라 놔라 하면서 그래가 실을 킨 가고 여기서 각도를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그런 거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왜? 그 친구는 마스터 빌드에 자질이 없는 거예요. 왜? 계산할 줄 모르는 그 짓을 하고 하냐. 그럼 뭐 하는 짓입니까? 바쁘니. 현장은 곧 뭐지요? 이윤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윤을 추구하려면 뭐죠? 시간 싸움입니다. 그런 계산 자체를 할 줄 모르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도로 해야 이 지붕이 한 지붕으로 만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삼각함 하나만 하면 돼요. 어디를 하느냐? 요소는 30도로도 할 수 있고 40도로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25도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왜? 만나야 되니까. 그건 뭘 해야 되느냐? 올라가 사다리 타고 뚝뚝 올라가 자 여기 걸어서 여기까지 재고 그럼 4,500 아닙니까? 알고 있죠? 그럼 올라가 자 위로 올라가지고 배 위에 걸고 밑으로 내려오면 끝납니다. 그건 뭐죠? 이 높이가 자 2,480이나 뭐 2,450이나 한 이렇게 나와서 칩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이, 탄젠트 각도는 밑변 나누기 그죠? 4,500 밑변 나누기 높이잖아요. 그죠? 밑변 나누기 높이거든요. 그래서 밑변 나누기 4,500 나누기 잠깐만요. 안 들어가 버리네. 이건 나누기 이거니까 이것분의 이거니까 4,500분의 밑에 거분의 위에 거거든요. 2,450이 이렇게 하면은 0점 얼마 나와요. 0점 얼마 나오면은 공학용 계산기에 딱 보면은 여기에 액정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밑에는 뭐 숫자가 1, 2, 3, 4, 5, 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보면은 뭐 코사인, 사인 뭐 그다음에 루트 뭐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학용 계산기는. 그리고 요 밑에 여기 보면은 시프트라고 있어요. 시프트라고 있는데요. 0점 얼마를 시프트 해가지고 탄젠트를 딱 때리면은 요거는 치고 그죠? 2,450 나누기 4,500 해가지고는 거기가 시프트 누르고 탄젠트하고는 이 비율일 때 탄젠트로 각도가 얼마냐 묻는 겁니다. 계산기에다 대고 그러면 얘가 22점 얼마거나 뭐 28점 얼마거나 이렇게 나와요. 그럼 소수점은 떼버리고 각도가 가면 됩니다. 반을 올리면서 그러면은 이 지붕이 각도예요. 그러면 반대편에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법을 모르는 친구들은 현장에서 극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확도가 있습니까? 정확도가 없습니다. 예, 사람의 보는 눈과 실을 들고 밑에 둘이서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간단한 계산법을 갖다 삼각형으로 만들어가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머릿속에는 알아요. 그 친구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뭐를 못하느냐?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끄집어내서 현장에 적용을 시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게 마스터 빌드인 거예요. 그래서 골조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목소리를 할 때 골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계산들을 자유자재를 하지 못하면 집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빌더들은 주로 젊은 층이에요. 미국에서 목소주택에 짓는 친구들은. 그래서 젊다 보니까 이제 다들 머리도 굉장히 빠릅니다. 저보다 더 빠른 친구들 많이 해요. 굉장히 계산도 잘하고 또 역학에 대해서도 빨리 기체를 하고 이쪽에 힘 받는데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된다. 이쪽에 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 계산 같은 경우는 이해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예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골조에 대해서 좀
이유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